4년 연속 서울예술고등학교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으면서 2024학년도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연기전공에 수석 합격을 시켰습니다. 서공예라고 하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연극영화과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서울 수도권 예술고등학교 중에 하나예요. 68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연기 전공은 52명에서 54명을 선발을 합니다. 연기 전공은 총 187명이 지원했고 연기 전공생 경쟁률로 보면은 약 3.59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3명 중에서 1명 아니면 4명 중에서 1명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경쟁률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신은 40%를 반영합니다. 체육, 음악, 미술과 그리고 그 외의 과목으로 반영이 되는데 총 32%를 반영하게 되고 출결 점수 같은 경우는 4%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와 8%, 총 40%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 점수가 200점 만점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내신 점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의 점수를 이제는 합산을 해서 점수를 한번 산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자신의 내신 점수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학교에서 내가 200점 만점 중에 뭐 190점이 나왔다고 해서 B 학교도 똑같이 19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80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면서 내가 예고를 어디를 지원할지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서공예 같은 경우는 실기도 실기지만은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 성적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기 우수자 우선 선발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학과를 통틀어서 실기 성적이 모집 정원의 상위 20% 이내인 자를 우선 선발하는 거예요. 52명에서 54명을 선발한다고 했죠. 그중에 20%입니다. 20%면 한 10명, 12명이 넘는 거예요. 54명에서 12명을 제외하게 되면은 40명입니다. 그리고 또 특기자 우선 선발이라는 게 또 있는데 여기는 중학교 재학 중에 공연예술 관련 활동, 뭐 TV, CF, 모델, 연극, 영화, 가수, 연주, 무용, 태권 퍼포먼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공예에서 여름, 가을 시즌에 서공예 컨테스트를 해요. 연기 뮤지컬에서 총 8명 정도를 또 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 성적 상위 20%인 자, 특별 전형 10%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 한 30% 정도는 그 인원을 빼고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경쟁률을 따지고 보면은 3대1, 4대1이 아니라 4대1, 5대1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연극영화과는 여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학생들이 빨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좀 조숙한 점들이 많아요. 차별을 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막 6대1, 7대1까지 올라간다고 봐도 그렇다고 못하는데 뭐 여학생 대신 남학생을 뽑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서공예는 작년도도 그렇지만은 성적이 좀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불합격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공예의 안전 점수가 내신 2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본다면 180점 이내로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180점 들어갔다고 무조건 선발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실기와 성적을 동시에 이제는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고를 준비한다면 무조건 이 점수를 맞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해야 됩니다. 입학 원서라든지 접수증, 뭐 수험표, 생활기록부 등을 이거를 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날부터 20일 이틀간 이제 시험을 치렀고 그리고 대망의 합격자 발표는 10월 25일 금요일 4시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됐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뒤에 바로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실기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당일 대사를 봅니다. 이 당일 대사는요 시험 당일날 대본이 출제되는 거예요. 대본은 어떤 게 나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 희곡부터 고전 희곡까지 여러 가지 희곡들을 이제는 분석해보고 이제 연습해보는 훈련들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되게 어렵거나 뭐 힘들거나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닙니다. 이 당일 대사라는 것 자체가 왜 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평가 영역 및 배점에 분석력 및 표현력 100점 그리고 발음 및 읽기 능력 50점이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이게 단순하게 표현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 분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석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이 더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발음 및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거 기본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 입시에서 입이 닳도록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지루하고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입시에서는 항상 이 선호하는 어떤 학생들의 유형이 있는데 기본기가 좋지 않으면은
이 친구가 과연 배우가 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성실하게 노력했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기본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연기. 자유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력 및 표현력, 발음 및 읽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연기는 내가 미리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곡이나 영화, 드라마, 뮤지컬 대본에서 선택하여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연극영화과 입시가 뭐 한 3, 4분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 3, 4분을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더 많이 보여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입시는요, 들어와서 인사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시각 55%, 목소리 38%, 말의 내용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특히나 연극영화과 입시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첫눈에 딱 보고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어떤 평가가 되게 빨리 좌우되거든요. 자유연기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장점을 빨리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뭔가 이 자유연기를 왜 선택했지? 앞에 부분에 뭔가 질질 끌다가 뒷부분에 뭔가 좀 재밌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유연기는 처음부터 뭔가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장점들, 뭐 표현을 빨리빨리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집중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표현 능력들을, 뭐 몸을 잘 쓴다거나 몸 쓰는 걸 보여준다든지, 목소리가 좋다 하면은 뭐 뮤지컬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장점을 빨리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입시 요강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입시생들이 자유연기나 이런 당일연기, 특기 같은 것들은 잘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면접, 인사 이런 부분들은 진짜 준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원에서 분명히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특기를 시켜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래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시켜보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위원이 즉흥적으로 뭐 무용해봐, 노래해봐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잘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다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 학교를 왜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입학 후 3년을 다닐 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특색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격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 와서 자기 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내가 다녀보면서 누군가는 만족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운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다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학교를 쓰겠다 그런 목표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입학 후에 나를 3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곳인가. 왜냐면 가서 또 배우는 과정인 건데, 그런 성장보다 내가 성장이 좀 안 되는 그런 학교를 가게 되면 어쨌든 그 되게 손해잖아요, 시간적으로서. 물론 본인이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나와 그런 어떠한 선생님,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 잘 쿵짝이 맞으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도 잘 선택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예술고등학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